이런 일이 있었네요. 저도 처음 아는 사실. 제주 4.3 사건의 진실.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자유대안으로 전향하라. 아니면 재산 정리해서 북한으로 가라. 3. 그렇지 않으면 소탕하겠다. 9만 명이 재산을 정리해서 북으로 가고 서울대 교수 50%가 북으로 갔습니다. 전향하지 않은 이들은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 오락산 등으로 숨어 들어가서 빨치산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신문 대한신보를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모셔온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해방 당시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글이 있어 옮겨왔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제주 4.3에 대하여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는 북쪽엔 조선공산당 조직이 활동하고 남쪽엔 인민공화국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미 공산주의에 의해서 거의 장악된 상태. 1945년 11월 미군정이 시작되었으나 소련의 공작과 북한 김일성의 지령과 남쪽의 남노당 조직의 적화 공작으로 미국은 제대로 남한을 통치할 수가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자하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해야 하고 공산주의는 결국 백성이 굶어 죽는 체제임을 역설하는 국민 계몽을 해나갔다.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의 김일성이 반대하고 북한만의 괴뢰정부를 만들었다. 남한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했다. 결국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괴뢰정권을 만들고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어 유엔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들은 남한의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고 9월 총파업, 대구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등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파업과 폭동과 테러를 일으켰다. 1921년 제주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하던 김용식이 제주도 공산당을 만들었다. 제주도는 지역에 고립된 특성으로 80% 이상이 공산주의에 현혹됐다. 남노당 조직이 강범위하게 완성되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 1947년 3월 1일 제주 경찰 김하대의 말의 눈을 누군가 건드리고 말이 근처에 있던 어린애의 부상을 입혔다고 했다. 경찰의 사과 후에도 일련의 군중들이 의도적으로 경찰서로 몰려가고 경찰의 발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제주도 남노당은 50 선거반대, 대한민국 건국반대, 스탈린, 김일성, 박헌용 만세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와 테러를 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4시 사이에 제주 남노당 무장 유격대가 경찰서 12곳을 습격하여 경찰과 경찰가족, 선거 관계자 및 인근 주민 27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또 많은 경찰 가족을 산으로 납치했다. 결국 남노당의 공격과 방해로 50선거에서 제주도 3개 투표소 중 2개가 무효 투표가 되는 지경이 됐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나 전국적인 공산주의 세력의 파업과 시위와 테러는 계속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했다. 1. 자유대안으로 전향하라. 아니면 재산 정리해서 북한으로 가라. 3. 그렇지 않으면 소탕하겠다. 9만 명이 재산을 정리해서 북으로 가고 서울대 교수 50%가 북으로 갔다. 전향하지 않은 이들은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 오락산 등으로 숨어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었다. 제주도에는 1948년 11월 21일 계엄이 선포되고 남노당 무장 유격대 소탕작전이 시작됐다. 제주 남노당 유격대는 산 위에 있고 산 중간에는 민간인이 거주했다. 남노당이 산 중간에 보급을 받고 활동하므로 소탕에 어려움이 있고 남노당이 산 중간 민간인으로 숨어서 활동하는 일이 생겼다. 이후 산 중간에 민간인 분산 작전이 실시되어 해안가 5km 이내에 이주하도록 조치하고 남아있는 민간인은 남노당 폭도로 간주 소탕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도 내
인구의 80% 정도가 남로당의 영향을 받고 있던 파악되는 상황. 제주도는 공산주의 남로당이 장악한 섬이 되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아니고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의 제주도가 되었을 것이라면 이후 6.25 한국 전쟁 때 제주도에는 더 큰 비극이 발생했을 것이다. 1949년 6월 제주 남로당 총사령관 이덕구가 잡혔다. 체포된 남로당 폭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몇 개월 내 인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들었다고 함. 1949년 10월 미군이 철수하자 1950년 6.25의 북한의 기습 난침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1948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다. 만약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이 실패했다면 현재 우리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어서 자유와 인권과 희망을 빼앗기고 아마도 거대한 정신병원 같은 체제에서 거짓 역사를 외우고 있으며 살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건국 공로를 폄훼하고 매도하는 역사 공조하기 끊임없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북한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아무 이유 불문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하고 국가적 이유하였으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로당의 부활적 영구 집권과 공산 적화의 수단으로 삼았다. 1948년 4월 3일 자정을 기해 한라산 중턱에 수산봉, 고내봉, 파군봉 등 오름에서 봉화가 올랐다. 제주 4.3 사건의 피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사령관은 김달삼이었다. 이들은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제주 24지서 중 12개 지소를 골라 320명을 배치하였다. 또한 제주 시내 우익단체 대표들을 공격하기 위해 죽창부대 200여 명 정도를 조직하였다. 새벽 2시 이들은 일제히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신엄지서, 송호나 순경이 칼과 죽창으로 8군데나 찔렸으나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고 그 부친은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남원 지서에 경찰을 돕던 방송하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김덕훈이라는 사람은 도끼에 팔이 잘리고 고일수 순경은 칼에 목이 잘렸으며 폭도들은 무기고에서 총과 실탄을 탈취하였다. 화북지서는 협조원 이시성의 불에 타 죽었고 김장하 경찰 부부는 폭도들에게 대창으로 찔려 죽었다. 지서에 불을 질렀다. 외도지서에는 선우중태 순경이 폭도들이 총에 맞아 즉사했다. 48년 4월 3일 자정 애월면 구원마을 우익인사 문영백의 집에 폭도 100여 명이 들이닥쳤다. 문영백은 도망쳤다. 그러나 그들은 큰딸 숙자 14세, 둘째 딸 12세는 잠옷 차림의 상태에서 죽창으로 찔려 죽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 어린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잔인하게 현장에서 살해한 것이다. 새벽 2시 한림여관에서 묵고 있던 경찰을 폭도 40명이 기습하여 김롱만 순경이 죽고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주 감찰위원장 현주선은 46세 폭도들의 칼에 3군데 찔렸으나 기적적으로 살았고 그 외 간부들도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다. 그 다음날 연평리에는 대한청년단원 이후 대청 오승조 36세를 대창으로 찔러 죽였고 4월 6일 대청 총무 이도연 37세 단원 양나모를 50 선거에서 손을 떼라며 살해했다. 4월 9일 김구원 외 2명이 살해당했고 4월 13일 18일까지 화북에서 임성길, 순경, 선을리, 대청단원, 부동선, 부용화, 고평지, 신촌에서 경찰관 신성화 그 부친이 칼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다. 폭도들은 밤마다 적기가를 부르며 50선거 반대를 외치며 선거관리위원과 우익 인사를 골라 죽였다. 이들을 민주화운동한 애국자라고 친송을 하며 제주도에 평화공원을 만들어 중고등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세습 독재에 머리 조아리면서도 신성 불가침 민주주의로 포장하여 세뇌하고 있다.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적화하려고 한다. 넉넉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아니함으로 진리를 상실한 북한 같은 그릇된 인식의 감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멈춰야 한다. 더 이상 한민족 공멸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읽은 페북에서 글입니다. 실제 그 제주도에 있었던 그 역사의 증언인데요. 제가 막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세세히 알기는 저도 지금 처음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충만 알고 있었다가 너무나 이 같은 민족끼리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비극의 상황을 제가 너무 가슴 아프게 읽었는데, 제 주변에서 2명의 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저의 어머니는 일사 후퇴 때 내려오셔서 혼자 여기서 호롤단신 평생 북한의 우리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북에서 3년을 사실 때 실제 겪은 공산주의는 정말 잔혹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주란 이유만으로 집을 다 빼앗기고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후퇴 때 온 가족과 떨어져서까지 내려졌고, 제가 아는 수녀님은 학교 선생이었다는 부르주아라고 명하면서 부모님 2분을 다 총살을 시켰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그런 세뇌 교육 속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으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군부 독재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이런 고리를 끊으려고 저는 유튜브를 열었고 게시판에서 혼자 깨어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역사 왜곡도 막아야 합니다. 진실만을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